살다 보면 가족인데도 마음이 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의 가슴에 오래 남아 몇 년이고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특히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그런 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아끼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냉장고 속 반찬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가 얼마나 오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날 아침 영희는 오랜만에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벌써 1년이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명절도 있었고 아버지 생신도 있었지만 영희는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크게 다툰 날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거면 이 집에는 오지 마라. 그 말은 딸에게는 칼처럼 남았습니다. 영희도 그때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야, 아버지 혼자 계신데 요즘 밥을 잘 안 해 드시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고도 영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낡은 대문이 예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 문을 밀고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기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고추와 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도 많이 굽어 있었고 숨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화인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 몇 개만 놓여 있었고 밥솥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밥을 잘 안 드시는구나.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작은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프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좋아하는 멸치볶음. 영희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반찬통은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영희 오면 주려고.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딸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이 반찬을 만들어 두었던 걸까요? 부엌에 서 있던 영희의 손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그 반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냉장고 문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작은 반찬통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계란장조림, 그리고 그 반찬통마다 하얀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 좋아하는 깻잎, 짜지 않게 만들기, 영희 오면 같이 먹기.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글씨는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영희의 손이 조심스럽게 멸치볶음 반찬통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소풍 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꼭 멸치볶음을 도시락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요리를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짰고 어떤 날은 너무 달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영희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멸치볶음 제일 맛있어.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영희의 눈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찬 언제 만든 거지? 냉장고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반찬통 아래쪽에 조그맣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2일. 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월? 지금은 벌써 11월이었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다른 반찬통으로 옮겨졌습니다. 5월 3일, 6월 19일, 8월 7일, 영희의 숨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그 순간 부엌 뒤쪽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깼는지 아버지는 문에 기대 서서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에 들린 반찬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집안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였습니다. 왔냐? 그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다 버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괜히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돼서 못 먹어.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에 놓인 컵을 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올까봐. 그 말은 마치 혼잣말 같았습니다. 영희의 눈이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멸치볶음 좋아했잖아. 영희의 가슴이 그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만들다가 오늘은 오려나 싶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오늘도 안 오겠지 싶더라. 부엌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통 안에는 아버지가 몇 달 동안 기다린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희의 눈에 냉장고 안쪽에 있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영희의 손이 천천히 그 봉투를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딸에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냉장고 안쪽에 놓인 작은 봉투를 향했습니다. 영희에게. 봉투 위에 적힌 글씨는 역시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조심스럽게 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펴는 순간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몇 번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남긴다.
영희의 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내 입으로 했다는 게 요즘 들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사실은 그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내가 멀리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겁이 났다. 영희의 숨이 천천히 멈춘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다른 도시로 이직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였고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서울로 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일 때문에요. 여기서도 일할 수 있잖아. 아버지, 저도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 여기 떠나면 이 집에는 오지 마라. 영희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그래서 영희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안 올게요. 그리고 정말로 5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 속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멀어질까봐 겁이 났다. 내 엄마가 떠난 뒤 이 집에는 너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괜히 화를 냈다. 붙잡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뒤 처음 몇 달은 곧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혹시라도 오면 먹이려고. 영희의 손이 조금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 그래도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됐다. 어느 날은 내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았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영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야, 혹시라도 이 집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게.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부엌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쓰고 나서도 보낼 용기가 없더라. 영희는 편지를 접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화났을까봐.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영희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가슴 속에서 5년 동안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엌 안에는 아직도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종이 한 장이 그동안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화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나서가 아니라.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서워서요. 아버지의 눈이 조용히 딸을 향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안 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영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집을 나서던 날 짐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갈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희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희는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안 나오셔서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 진짜로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부엌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나가면 못 붙잡을 것 같아서 그랬다. 영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 열면 가지 마라 할 것 같아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영희의 가슴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창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가고 나서 문 열어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없더라.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영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냉장고 반찬이 늘기 시작했다. 영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걸 5년 동안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뭐 그렇게 됐다. 잠시 후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 말이 괜히 쑥스러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찬들이 버려지지 않은 이유를.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린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반찬 좀 새로 만들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멸치볶음 할게요. 아버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 할 줄 아냐? 영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처음으로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안에 있던 오랜 침묵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하나를 묻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 말고도 또 하나의 오래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 물건이었습니다. 영희는 소매로 눈물을 한번 닦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서보는 집 부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요리할 때마다 꼭 매던 앞치마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쓰세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영희는 조용히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일단 재료 좀 봐야겠네요. 하지만 냉장고 안을 살펴보던 영희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반찬통들 사이에 작은 통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반찬통보다 조금 작았고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니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잠깐 그 통을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그거. 아버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영희는 통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열쇠네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디 열쇠예요? 아버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방. 영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제 방이요? 응.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냉장고에 있어요? 아버지는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맨날 냉장고는 내가 열어보니까. 영희는
어이없는 듯 웃었습니다. 그걸 왜 따로 보관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오면 바로 열어주려고. 그 말에 영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방 그대로 있다. 영희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가끔 청소는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속 열쇠였지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끔 방문 열어보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있을 것 같더라. 영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쇠 그냥 버리질 못했다. 영희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 방 좀 봐도 돼요? 아버지는 잠깐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방인데 왜 물어보냐? 영희는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희는 손에 열쇠를 쥔 채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벽에는 예전 가족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영희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영희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살짝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 그 문을 지금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영희는 문턱 앞에 서서 잠시 안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교 때 쓰던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 영희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도, 책상도, 옷장도 마치 누군가가 계속 관리해 온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 쌓일까봐
영희가 돌아보니 아버지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청소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책상 위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상자였습니다. 영희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작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보니 대부분 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릴 때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 중학교 체육대회 때 사진,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영희의 눈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뭐예요? 아버지는 잠깐 말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보려고. 영희는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희는 웃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영희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상자 안쪽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메모를 집었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서울 간 지 1년. 그리고 또 하나의 메모. 2년, 3년, 4년. 영희의 눈이 점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메모들은 해마다 하나씩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시간을 기록하듯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내 생일도 여기서 혼자 축하했다. 그 말에 영희의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 지내면 됐지. 뭐.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잘 못 지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바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끔 집 생각 많이 났어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돌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사진 하나를 집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그랬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멀리 가도 결국 돌아오는 애라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이 여전히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영희는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하면서도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고 영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멸치볶음 만들기로 했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랬지.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부엌이었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조금 더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냉장고에서 새 멸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장 갔다가 혹시 몰라서 사놨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멸치를 볶고 아버지는 옆에서 마늘을 다졌습니다. 지글지글 프라이팬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예전에는 멸치볶음 엄청 짰어요. 아버지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맨날 그렇게 말했잖아.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어요. 아버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잠시 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가끔 와도 돼요? 아버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괜히 프라이팬만 계속 저었습니다. 자주 말고 가끔이라도.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무슨. 영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인데.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냄비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영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울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영희가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자,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네. 영희가 웃었습니다. 괜찮네가 뭐예요? 아버지는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 말에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멸치볶음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가족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는 딸에게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한마디를 마침내 꺼내게 됩니다. 그 말은 5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해가 거의 넘어가고 부엌 안에는 노란 전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방금 만든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금 낯설고 또 조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멸치 진짜 괜찮네. 영희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멸치를 하나 더 집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낫다. 영희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뒤 식탁 위에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없이 밥을 먹는 시간이 어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그런 말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는 말. 그거. 아버지는 조금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심 아니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멀리 갈까봐 겁났다. 잠시 후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잘 왔다. 그 말은 참 짧았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안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잠깐 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면 된다. 영희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밥을 한 숟가락 더 뜨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반찬은 다 버려야겠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 만들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는 멸치볶음 한 접시와 함께 오랫동안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냉장고에는 더 이상 기다림의 반찬이 아니라 함께 먹을 반찬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